문제인가 보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을 뽑아 조사하였대. 되겠지? 자, 이때 보시면 특정 지역구 유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구가 이렇게 있겠죠. 특정 지역구가 있겠고, 이 특정 지역구에 해당되어지는 여기에 만약에 자, 총 한 뭐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되겠니? 자, 이렇게 10,000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라는 후보자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니. 원래는 이렇게 10,000명을 다 조사해야 돼. 이 10,000명을 다 조사하는 거고, 이렇게 10,000명을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한다라는 뜻으로 전수조사가 된다고. 그런데 이 특정 지역구에서 자, 10,000명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00명만 빼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지? 이렇게 1000명만 빼오게 되면 결국은 이 1000명만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 1000명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저 10,000명이 어떤 형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단원이 이 단원이고, 이때 이 1000명만 빼온 이 그룹 있죠. 이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집단. 그럼 선생님, 원래 있었던 요 집단의 이름은 뭐 다르게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단은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자, 1000명만 빼온 저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고, 이처럼 어떤 특정한 개수만큼의 표본만 빼와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조사라고 부릅니다. 표본 조사. 말 자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표본 조사라고 부르고, 이때 이 1000명에 해당되어지는 요 인원, 이 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멘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란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1000명을 뽑았다. 이때 모집단과 표본을 각각 말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집단은 특정 지역구가 되어질 거고, 표본은 지금 1000명을 뽑아놓은 이 집단이 표본 집단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잘 보셔야 됩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표본의 크기가 3이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내가 1, 2, 3, 4, 5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1 뽑고 이렇게 1만 3개가 나오는 1번 공이 3개가 나오는 이러한 표본이 뽑힐 수도 있고, 또는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자, 이쪽에 와가지고 5만 이렇게 5 이렇게 뽑힌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니? 표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서 이제 복원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 단원에서도 문제를 우리가 배웠죠. 복원 추출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복원 추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공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를 뽑고 나서 이 하나를 갖다 뽑은 이거를 갖다가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자, 공을 뽑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당연히 이제 저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되겠죠? 자, 안쪽에 들어있는 공을 하나 확인해서 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 뽑은 걸 갖다가 이제 뭐하고 버려버리고 자,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공을 뽑는 거, 이게 이제 비복원 추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주머니 안에 1과 2와 3과 4와 5가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집단 중에 하나를 꺼낸 다음에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건 처음에 1이라는 공이 나왔다고 칩시다. 다시 들어가니까 다음에 두 번째 꺼낼 때도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1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짓을 표본의 크기가 3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내가 공을 뽑게 공을 3개를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3개의 공을 뽑아놓고 보니 그 3개의 공이 111도 될 수 있을 거고 555도 될 수 있으니 저기 안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이 표본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중복 순열이 되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중복이다 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자 중복 순열이 아니고 중복이다. 근데 중복의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중복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차이점은 그냥 말은 중복이고 중복이란 말은 다 알겠죠. 그 뜻은 순열과 조합의 뜻으로 그냥 쫓아가시면 됩니다.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중복해서 뽑기만 한다 있고 중복 순열은 중복해서 뽑은 걸 나열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 3개를 뽑았는데 공 3개가 112가 나왔다라는 거하고 112가 나왔을 때 중복 조합은 이렇게 뽑아놓은 걸로 끝나지만 중복 순열은 저걸 다시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2도 되실 거고 121도 되실 거고 211도 되어지니까 자 중복 순열은 개수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주머니 안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꺼내는 거하고 똑같니? 3개를 꺼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 조합의 개수를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봐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형태를 잘 보셔야 돼. 뽑는다와 자 얘기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저거대 4번 답 있죠. 자, 4번 답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을 때 한 개씩이라는 말이 있어. 이 보면 봐봐. 5개의 공을 5집단으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3이다 라고 돼 있고 복원 추출인데 저 복원 추출이란 단어 안에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3개를 동시에 꺼낸 건 아닐 거 아니니. 3개를 동시에 꺼낸 게 아니라는 건 한 개씩 꺼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개씩 꺼내는 순간 뭐가 생기겠니? 순서가 생기겠죠. 순서가 생기니까 자,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제 중복 순열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 형태의 문제에서 이 복원 추출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몇 개씩 꺼내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크기가 3인 걸 복원 추출을 한다는 이 단어 안에 하나씩 3번 꺼내는 거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꺼낸 공, 두 번째 꺼낸 공, 세 번째 꺼낸 공. 첫 번째에 공이 1 나오고 두 번째에 1 나오고 세 번째에 2 나왔다. 이거 하고 첫 번째에 2 나오고 두 번째에 1 나오고 세 번째에 1 나왔다. 이거 하고 첫 번째에 1 나오고 두 번째에 2 나오고 세 번째에 1 나온 거는 다 다른 경우가 되어지니까 이제 알 것 같아. 결론은 그래서 이제 얘는 중복 순열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구나. 따라서 이거에 답을 쓸 때는 처음에 손 넣어서 볼 수 있는 게 5개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어져서 125가지가 되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중복 순열이구나. 이거 5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5의 3제곱 125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뽑는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중복 조합이라고 그랬어.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한 개씩 3번을 뽑으니까 1번 회차, 1회차 뽑을 때 숫자가 뭐 나왔니? 2회차 뽑을 때 뭐 나왔니? 3회차 뽑을 때 뭐 나왔니가 되니까 결국은 뽑아서 뭐까지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까? 배열까지 하는 개념이 되어지므로 자, 결론적으로 얘는 125가지의 형태의 답을 갖겠다라는 거. 자, 4번에다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써놓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으로 갈게. 5번이야. 1부터 10까지 자인수가 하나씩 적힌 공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해된 사람은 이제 5번 답을 쓰기가 아주 쉽겠죠. 되겠습니까? 자, 처음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처음 몇 가지야? 처음 몇 가지? 자, 10가지. 그 다음에도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가지가 된다고요? 100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10파이 2라고요.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자 요건 이제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고, 자 나는 이제 저걸 밑에다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로 만들 거야. x바입니다. x바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 배운 거를 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x바가 되어질 거고 px바는 자 되겠죠. x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구할 거야. 크기가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 변수 x가 1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되겠죠. 아니면 1하고 3이 나올 수도 있겠고, 확률 변수 x가 1하고 3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 1하고 5가 나올 수도 있겠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하고 5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1하고 1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을 2로 나누는 거니까 평균이 얼마가 되겠니? 1이 되어지겠고, 1하고 3이 나온 경우는 2하고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어질 거고, 얘도 평균을 구하면 3이 되고 얘는 평균이 구하면 4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x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가 되어지냐면 자 1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 개가 되고 1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x바의 뜻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입니다. 확률 변수 x의 뭐라고요? x의 평균이라고. 저 x바 자체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야. 그러다 보니 니네 자 요렇게 돼 있는 이 x바의 뜻이 뭐니? 라고 읽어보시면 자 요 뜻을 한글로 써봐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니? 이걸 한글로 써봐. 뭐야 이거? 이 x바는 무슨 뜻이야? 자 읽어봐. 이 x바는 무슨 뜻이야? 자 이 x바는 무슨 뜻이 되십니까? 이 x바는 무슨 뜻이야? 이 x바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 이 x바는 결국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평균이 되어지는 거야. 평균의 평균이라고. 평균의 평균. 이거 하나 빠졌네. 5도 있었잖아. 5. 그지?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 평균의 평균입니다. 평균의 평균이라고. 두 개가 들어가는 거라고. 왜냐면 x바도 확률 변수 x의 평균인데 그 평균에 다시 2가 붙었으니까 또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돼서 평균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x바를 구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잖아. 그러면 2개짜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중복순열, 즉 1,1부터 5,5까지 해당되어지는 거를 다 평균을 구하면 1, 2, 3, 4, 5, 5가지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요게 1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처음에 뽑을 때도 1 나오고 두 번째 뽑을 때도 1 나왔다는 얘기죠. 얘는 1,1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처음에 1 나올 확률 4분의 1이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1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 되어져서 첫 번째 자리에 채워질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2가 됐다는 것은 자 1,3 더해서 4가 되어지는 경우를 의미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더해서 4가 되어지는 경우인데 1,3도 있지만 뭐도 있겠니? 3,1도 있겠죠. 되겠죠? 그럼 1,3에 해당되어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1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3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어지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2분의 1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겠죠. 3 나올 확률과 4 나올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8분의 1이 되고 얘도 8분의 1이 되어지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8분의 2가 되어져서 4분의 1로 채워지시겠죠. 자 이렇게 채우시는 거야. 처음에 자 저기 그 혼동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합이 뭐가 되어지는 경우지? 자 3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3이 되어지는 경우 이게 합이 6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6이 되어지는 경우는 잘 봐봐. 어떻게 되어지냐면 6이 되어지는 경우는 자 1하고 5가 만나도 6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5하고 1이 만나도 6이 되어지겠죠. 3하고 3이 만나도 6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이 두 번 나온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뭐가 되겠니? 4분의 1이 되어지실 거고요. 1하고 5가 나온 건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5가 나올 확률 4분의
4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이 되어질 거고요. 얘도 순서 바꿔서 5가 나올 확률 4분의 1,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시게 되면 16분의, 자, 얘가 4고 1, 1이니까 6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8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8분의 3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채워놓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봐봐. 합이 4가 됐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평균이 4가 됐다는 건 두 개를 더했을 때 8이 되는 겁니다. 8. 그럼 8이 되는 거는 3하고 5를 더한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5를 더한 것과 5,3을 더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확률로 따지게 되면 3이 나올 확률 2분의 1과 5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8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또 4분의 1이 되어지실 거고, 자, 얘는 이제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어지실 거고, 되겠죠? 내가 이게 제대로 구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얘들을 더했을 때 이것의 값 자체가 1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 문제 6번 문제죠. 처음에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표가 다음과 같을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표를 구하세요. 표본 평균 x바 되겠죠? 표본 평균 x바. 그러니까 x바가 의미하는 건,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제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이라는 거. 그래서 x바가 의미하는 것은 표본 평균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x바는 표본 평균의 뭐가 되어진다는 거? 평균이라고 읽어진다는 거. 아시겠니?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자, 이게 6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보시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자, 표본 평균 x에 대하여 px바가 3보다 적거나 같은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하고 풀었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닌 x바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즉 px바는 x라는 이러한 형태의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자, 2가 두 번 더해지게 되면 4가 되고 4를 2로 나누게 되면 2가 되어지니까 2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평균이. 6을 두 번 더하시게 되면 12가 되어지니까 저기에 들어갈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6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반면 2하고 4를 더하게 되면 6이고 2로 나누면 3이 되어지실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4를 두 번 더하면 8이니까 4가 이렇게 채워지실 거고, 자, 마지막으로 4하고 6을 더하면 10이니까 5가 이렇게 채워지셔서 얘가 개가 되어지겠고 여기가 1이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평균이 2가 나왔다라는 것은, 자, 얘가 2,2로 나왔다는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 자리가 16분의 1로 채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이 3이 나왔다는 건 더해서 6이 되는 케이스가 되어지니까 이 케이스는 2,4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4,2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3,3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2하고 4가 나온다는 건 2가 나오고 4가 나오면 8분의 1이죠.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8분의 2로 채워지실 겁니다. 되겠죠?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왜 더 안 씁니까? 3보다 적거나 같은 쪽만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만 더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16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에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자, 확률 분포표에 있어가지고, 자, 어떠한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겠니? 자, 초반에 이해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잘 봐. 자,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입니다.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공이 1개, 숫자 3이 적힌 공이 2개가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표로 나타나세요 라는 문제인데, 자, 8번 문제 표 한번 그려보십니다. 에 작성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하신 거야. 저걸 보고, 자, 이런 작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제대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은 지금, 자, 연습을 좀 해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요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작성이 되셔야 되고, 문제에서 공이 적힌, 1이 적힌 공 1개, 숫자 3이 적힌 공 2개라고 돼 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1 아니면 3이 될 거야. 전체 공의 개수가 3개고, 그 중에 1에 적힌 공이 1개니까,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1이 2번 나오는 경우와 3이 2번 나오는 경우를 2로 나누면 1하고 3이 나오실 거고 1, 3이 나왔을 때 2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1이 2번 나오는 거니까 9분의 1이고, 자, 2가 됐다는 얘기는 1, 3 또는 3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9분의 4가 돼야 되고, 3이 2번 나왔다 9분의 4다 라고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자, 다음 9번, 10번 다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딱 보자마자 이게 전수냐 표본이냐 라는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 수명조사. 자, 얘기해봐. 타이어 수명조사. 공장에서 만든 타이어의 수명조사는 표본을 해야 되니 전수를 해야 되니? 뭐가 돼야 되겠니? 뭐가 돼야 돼? 표본이 돼야 되겠죠. 만약 이게 헷갈리거나 이게 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공장에서 타이어를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100개의 수명조사를 다 했어. 그러면 그 회사는 나중에 타이어 몇 개 팔아먹을 수 있냐? 0개 팔아먹겠지. 왜? 100개를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지금 조사를 했잖아. 타이어 수명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타이어를 진짜로 사용한다는 얘기잖니. 새로 만든 타이어 100개를 전부 다 사용해가지고 그게 수명이 얼마가 될까 조사를 하는 순간 그 타이어는 이제 못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어의 수명조사.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한 거는 전부 다 표본조사야. 뭐라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표본조사라고. 다음에 병역 판정 검사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수조사해야 되겠죠. 자, 개개의 한 명 한 명 모두 조사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과일 당도 검사 마찬가지야. 과일 당도를 전부 다 저기 상처를 내가지고 전부 조사하면 품질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표본조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 인구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 총 인구니까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몇 명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본과 전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뭐 여기도 또 있네요. 해보시고. 자, 12번 문제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자, 이게 중요해. 이게. 이 12번 문제 별표 치고 아까 쌤이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자, 이 12번 문제 1번, 2번, 3번에 답을 한번 써봐. 자,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거에다 답을 한번 써봅니다. 자, 12번 문제의 답을 한번 써봅니다. 자, 저게 몇 개 되어지는지 답을 한번 써봐. 자, 저게 몇 개 되는지 답을 써봐. 한 개씩 복원 추출은 아까 알려드렸지. 5개 중에 중복 순열이다. 그래서 5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25개라는 거 다 알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은 처음에는 5개, 그 다음에 한 개가 날라갔으니까 4개가 돼서 20개가 될 거다라는 것도 알 겁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뭐라고 쓰는지를 쌤이 보고 싶은 거겠죠? 그지? 자, 3번이 뭐니? 동시에 2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동시에 2개를 추출하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 여기에 보면 적혀 있는데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다 좋아. 근데 동시에 2개래. 그럼 이거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몇 가지가 돼야 되겠니? 10가지가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자, 분명히 이 3가지가 구분이 되셔야 돼. 알겠냐? 그래서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5개, 25가지. 비복원 추출한다. 처음엔 5개 선택권이지만 그 다음에 4개로 줄어들겠죠. 하나 던져버렸으니까. 자, 동시에 2개 추출한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OC2가 되어진다는 거. 아시겠지? 동시에 2개 추출한다. 자, 다음 이제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다 해보시기 바래. 자, 쭉 다 이제 전수, 표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 19번 문제 보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에 보면
20명의 학생 중에서 한 번에 한 명씩 보건 추출로, 자, 한 번에 한 명씩이다. 2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씩 보건 추출로 2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만약 한 명이 2번 뽑히면 한 명만 대표로 한다. 이때 뽑힐 수 있는 서로 다른 표본은 몇 가지가 되어지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19번의 답도 한번 써봐. 자, 이것도 별표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아까 쌤이 그래서 굉장히 강조한 얘기가 하나 나올 거야. 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20명의 학생 중에서 한 번에 한 명씩 보건 추출로 2명을 대표로 뽑는답니다. 그죠? 한 번에 2명을 대표로 뽑는답니다. 근데 만약 한 명이 2번 뽑히면 한 명만 대표로 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뽑힐 수 있는 서로 다른 표본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죠. 요 문제의 답을 만약에 20H라고 딱 쓰셨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제대로 정말 이해하신 거야. 근데 만약에 저거를 다르게 쓰셨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쌤이 중복순열, 중복조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게 20H2가 되어지는 저 개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고, 저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들으라고. 봐봐. 내가 20명의 학생 중에서 한 번에 한 명씩 보건 추출을 할 거야. 한 번에 한 번씩 보건 추출을 할 건데, 근데 2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뽑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뭐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칩시다. 그럼 뭐 이렇게 뭐 1번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보건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뭐 1번하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뭐 20번하고 20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원래 우리가 아무 생각, 저기 뭐 다른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요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0파이 2가 되어지니까 4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자, 4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저 400개의 경우의 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1,1,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2,1,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 1,3, 그다음에 3,1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셔 가지고 여기가 20,20까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2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돼 있잖아. 대표를 뽑는데 요 문제가 만약에 2명의 대표가 아니고 2명의 자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라는 이런 표본이었으면 이런 표본이었으면 되겠죠. 그러면 1, 2로 뽑아 놓은 것과 2, 1로 뽑아 놓은 것은 다른 경우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1번이 반장 되고 2번이 부반장 되는 거 하고 2번이 반장 되는 거 하고 1번이 부반장 되는 건 다른 거니까.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뽑는다고 했냐면 그냥 단지 2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 자, 1, 2로 나온 거하고 2, 1로 나오는 것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1번 사람, 2번 사람이 처음에 뽑았더니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뽑았더니 2번이 나왔어. 맞아 안 맞아? 그럼 대표는 누가 해먹는 거니? 1번, 2번이 대표 해먹는 거지. 그 다음에 처음에 2번 뽑았어. 그 다음에 1번 나왔어. 그래도 대표는 누가 해먹는 거니? 1번, 2번이 대표를 해먹는 거라고. 이해하겠니? 다시 말하면 요 두 개는 어차피 뽑는 순서에서는 다르지만 이거는 대표가 누가 되는 거냐면 1번과 2번이 대표가 되어지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 취급을 당하는 거죠. 이해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2명을 뽑는 거에 만족한 거지 이거를 배열까지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20파이 2에 해당되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얘는요 그냥 20H2 20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명을 그냥 뽑는 거에 만족한 거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고 뒷문장에 보면 만약 한 명이 2번 뽑히면 한 명만 대표로 한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번이 대표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20H2가 되어진다는 거. 자 문제가 바뀌었으면 여기가 2명의 대표가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2인데 보건 추출할 거야.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이야.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되어지고 만약에 똑같은 번호가 나오면 그러면 반장, 부반장을 연임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를 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0파이 2가 되어지는 거라고.
알겠니? 구분을 하시라고. 자, 대표와 반장, 부반장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 2번, 2번, 1번이 뽑혀가지고 대표가 되는 건 한 가지지만 반장, 부반장이 되는 거는 두 가지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저 문제 잘 보고 얘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래. 자, 20번. 자, 한 번 더 잡아라. 자, 20번 문제 봐라. 주머니 안에 1부터 5까지 5개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한다. 한 개씩 복원 추출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알지? 5 곱하기 5에서 25개가 된다는 거 알겠어? 비복원 추출이면 5 곱하기 4가 돼서 몇 개가 되는 거? 20개가 되는 거 알겠어? 동시에 2개 추출이면 5C2가 되어져서 10개가 된다는 거 알겠어? 이제 이거는 안 헷갈릴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죠? 자, 빗소리 아닙니다. 바깥에 지금 뭐 끌고 가는 소리야. 자,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자, 일단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들은 다 이제 자 빼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되겠죠? 쭉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표본, 전수 이것들은 다 풀어가지고, 자, 이거 그대로 놔두지 말고 다 갖고 와라. 풀어서. 자, 27번 문제 봐봐. 27번 문제. 자, 27번까지 가봐. 27번. 자, 27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7번에 보면, 자신이 속한 반 학생 중에서 5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 추출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임의 추출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지? 임의 추출하는 얘기, 반 학생 중에서 5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의 추출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뭐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임의 추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임의 추출, 아까도 계속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우리 반에서 5명을 뽑을 건데, 어떤 특정한 학생이 나올 확률이, 어떤 특정한 학생이 뽑힐 확률이 막 현저하게 확률이 높은 그런 거 말고 모두 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추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추출하는 거, 저게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 받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봐봅니다. 28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죠. 자, 이게, 자, X방의 이제 확률 분포표 만드는 문제인데, 숫자 1, 2, 4가 각각 적힌 3장의 카드를 모집단이라고 할 때, 이 모집단에서 보고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지잖아.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봐봐. 자, 이제 X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률 분포표 상에, 자, 여기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돼?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X바라고 쓰겠죠. 밑에는 뭐라고 써야 되니? P X바는 X바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1만 2번 더해졌다 2로 나눈다 1이죠. 1하고 2가 더해졌다 3이죠.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3이 되어지시겠죠. 2가 2번 더해졌다 2로 나누게 되면 다시 2가 되어지겠죠. 자, 다음 1하고 5가 더해졌다 5가 되니까 2분의 5가 되어지겠죠. 2하고 4가 더했다 6이죠. 2로 나누면 3이 되어지겠죠.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하고 4를 더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되어지니? 자, 이제 8이니까 4가 되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를 작성하고 싶을 때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원래 모집단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중복을 하락해서 2번을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을 구해서 그 자리가 X바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X바의 자리가 되는 건 뭔지는 다 알 거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확률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이게 1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 말이야. 1이 나오는 거는 1,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손 집어넣어서 뽑았을 때 1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도 뭐 나와야 되니? 1이 나와야 되지. 근데 1, 2, 4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손 집어넣어서 1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1이 되어지겠죠. 반면 2분의 3이 된다는 건 더해서 3 되는 거니까 1,2, 2,1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하나당 9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2가 되어진다는 얘기고,
더해서 4가 되어지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2,2밖에 없으니까 9분의 1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더해서 5가 되어지는 경우는 1하고 4밖에 없죠. 근데 1하고 4, 그 다음에 4하고 1 이렇게 되니까 9분의 2가 되어지실 거고, 더해서 6이 되어지는 건 2, 4, 4, 2가 되어지니까 다시 9분의 2가 되어질 거고, 자 더해서 8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얘들이 제대로 구해졌는지는 다 더해보라고. 3, 4, 8, 9 딱 맞았죠.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구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문제도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도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해되실 거야. 자 넘어갑니다. 이제 전수조사 및 표본평균 만드는 문제들은 다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6번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거를 써 넣으세요.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집단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이건 뭐 당연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자, 표본 집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 이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른다. 이때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에서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중요한 거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그대로 M으로 유지가 되어지지만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가 지금부터 풀어야 될 모든 문제의 강력한 중심이 되므로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봐라. 모집단 있죠. 모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M이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불리워졌을 때 이 상태에서 내가 뭐를 빼오는 거니? 표본을 빼오실 겁니다. 표본을 빼온다. 그래서 표본을 빼온다 라고 했었을 때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N개로 지정해서 빼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표본이 되어지겠죠. 소위 말해서 표본 집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표본 집단의 평균은 뭐가 되어지냐 이런 얘기인데 자 봐봐. 방금 선생님이 표본 평균은 M이 되어지고 표본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대답해봐. 맞아 틀려? 대답해봐. 이거 맞아 틀려? 자, 이거 무진 이거 맞아 틀려? 뭘 이걸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이거 맞아 틀려? 틀리다고. 뭐라고 써야 제대로 돼? 뭐라고 써야 된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얘기냐 봐봐요. 봐봐. X바가 뭐야? X바. 이게 뭐야? X바가 뭐야? X바를 뭐라 읽고 이거 우리가? X바의 뜻이 뭐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그거 대 다시 평균이 M이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저거 물어보는데 계속 이제 나중에 말 짧게 표본 평균이 M이에요. 이러면 아니다. 표본 평균이 M이 아니고 말을 길게 하시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라고.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표본 분산이 아니고 되겠죠? 표본 분산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알겠니? 뭐라고 읽으라고요? 자, 요건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는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을 나누어 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이게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감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37번 봐봐.
정규 분포 2,4제곱을 따르는, 그러니까 원래는 모집단이죠. 모집단 2,4의 제곱을 따르는 집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9개짜리는 표본을 이렇게 딱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가 되냐? 정규 분포를 따르긴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분산을 말이죠. 이걸 9로 나누셔야 됩니다. 9분의 16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16은, 자, 9분의 16은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말하세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말하세요. 표본 평균 x바는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9분의 16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고. 뭐라고요? 이거에 답을 뭐라고 쓰시라고요? 자, 평균이 2이고요. 평균이 2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9분의 16인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고요. 자, 이게 37번의 정확한 답이야. 하나하나 정확하게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뒤에 가서, 자, 혼란스럽지 않고, 자, 답을 쉽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자, 잘 써놔란 말이야. 자, 다음 38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1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의 그 다음에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하여 y바라고 했을 때 세 확률 변수 y바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에서 각각 찾고 그 까닭을 설명하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문제가 되어집니다. 잘 봐라. 처음에 모집단이 10,1의 제곱이죠. 그래서 쌤이, 자, 봐라. 10,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을 겁니다. 이렇게 그을 겁니다. 되겠죠? 자, 10,1의 제곱짜리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쌤이, 자, 표본의 크기 n값이 4인 표본을 하나 갖고 올 거죠. 저기 4가 되어지는 정규 분포를 새로 만들면 얘는 평균은 손대지 마. 10이 되어지겠고, 자,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4로 나누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 하니? 자, n이 4짜리로 만들어지는 얘는요, 평균은 10이니까요. 가운데에 있는 값은 그대로 10으로 고정이 돼서 쟤도 그릴 때 여기를 가운데를 10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있던 분산이 1에서 4분의 1이 되어졌으니까 분산이 적어졌죠.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가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으니까 평균은 똑같이 놔두시고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짧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표준 편차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 검정색에 비해서 조금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정색이 지금 x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파란색이요, x 바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표본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n이 9개짜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은 10이 되어지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9로 나눠야 되니까 9분의 1의 제곱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운데는 똑같은데 여기가 더 짧아진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얘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얘가 y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x바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니은이시고요. 그 다음에 y바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기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이해됐어?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을 때 지금 x라는 곱 자체가 가장 큰 편차, 그러니까 편차가 누구냐면 x축의 길이가 편차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률 변수 x, 원래 모집단 거는 가장 길었다가 평균이 모두 10이니까 가운데는 똑같은데 그거를 표본의 크기 4로 갖고 오면 표준 편차가 4분의 1이 되어지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짧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다가 표준 편차가 지금 분산이 9분의 1까지 왔어. 그럼 더 짧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니까 자, 습득을 좀 해놓으시고 39번 문제죠. 자, 봐라. 39번 문제. 모평균 84가 되어져 있고 모분산 36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크기가 몇 개짜리? 25개짜리 표본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얘도 평균은 그대로 84가 되어지지만 당연히 이제 분산은
5분의 6의 전체 제곱이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84입니다. 다음에 분산 얼마가 됩니까? 26분의 36이 되어지겠죠. 요거의 답은 26분의 36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언급 안 하겠습니다. 모평균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평균과 분산이 표본 집단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어진다. 이것도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제 되겠지? 자, 이것도 다 풀어주시고. 자,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42번 문제를 보시면, 잘 봐라. 4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풀어봐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자, 봐봐. 지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배운 것처럼 얘를 갖다가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 있잖아요. 일단은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어차피 평균 구하는 것은 이거 곱하고 더하면 평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지? 작성 안 해야 되겠죠 이제? 그죠? 이제 작성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바로 전에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일단 요게 모집단 거야. 이게 모집단 거지. 이 모집단 건데, 이 모집단에 뭐를 구하냐면 평균을 구합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지.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5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5가 되어져서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쳐다볼 필요도 없이 표본 집단의 평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3입니다. 더 이상 쳐다볼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분산 구해 봅시다. 분산. 자, 아직도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모집단의 분산 구해봐. 제한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20초 안에 이걸 못 구했다, 죽을 줄 알아. 15초 남았습니다. 자, 가연이 마찬가지로, 자, 20초 안에 저 분산이 뭔지 구해봐. 10초 남았습니다. 5초. 자, 답 말해. 이제 바로 물어볼 거야. 땡. 무진이 얼마야? 야이 승아 얼마야? 와, 가연이 지금 얼마 나왔어? 승현이 얼마 나왔어? 5분의 8. 그래서 이제 분산이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으로 구해지는 거. 이거 바로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거는 이제 9가 되어지실 거고, 앞에 거는 제곱에서 이제 거하는 거니까 5분의 1 플러스 3, 3은 9, 27.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어지므로 얘가 5분의 되겠죠. 자, 얘가 이제 28이 되어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3이고 9를 뺐으니까 얘가 5분의 45를 빼야 되니까, 자,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5분의 8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자, 따라서 표본 집단의 분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표본 집단의 분산은 저 분산을 갖다가 표본의 크기 얼마로? 4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8 나누기 4다.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지니까, 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결국 5분의 2라는 새로운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느낌의 문제들도 이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43번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는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답 내보십시오. 자, 가연이 마찬가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제가 순서가 뭔가 꼬였다는 얘기고, 자, 잘 봐. 문제를 읽고 나서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잖아. 야, 여기만 찾아봐. 여기. 그러니까 내가 뭐 구하고 싶다고요? 아, 표본 평균의 이거를 구하고 싶은가 봐.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vx바를 구해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시그마 x바가 되어지니까 이거를 구하고 싶은가 봐.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니? 이게 지금 표본 집단 건데, 우리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모집단 것만 먼저 구하자고. 모집단 것만. 그럼 모집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집단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모집단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봐봐. x, p, x는 x. 자, 이런 형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1부터 5까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1부터 5까지 3, 4,
5 이런 주머니 안에 5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쟤들을 하나 꺼내는 확률은 전부 다 5분의 1이겠죠. 5분의 1. 얘도 5분의 1, 쟤도 5분의 1, 얘가 다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죠?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모집단상에서 평균 한번 구해볼까? 평균 어떻게 구해지니? 평균은 5분의 자 곱하고 더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5분의 되겠죠. 자 이제 15가 되어지니까 3이라는 평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3입니다. 3. 왜? 어차피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해서 3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vx를 구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알다시피 vx는 2x의 제곱에서 뭐를 빼시면 됩니까? 2x의 전체 제곱을 구해서 빼시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2x의 제곱이라는 건 뭡니까? 5분의 자 위에 거 제곱에서 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어지실 거고 거기서 뺄 겁니다. 9죠. 그러니까 5분의 45를 빼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5분의 되겠지. 자, 더하시면 얼마가 되어집니까? 자, 25, 50에 55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55에서 4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vx가 2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쪽 vx는 자, 이제 이것만 조심하셔야 되겠죠. 3개의 공,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어지시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뭐에 대한 얘기? 표준편차, 즉 시그마 x 바에 대한 얘기는 저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가 되어가지고 3분의 루트 6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순서입니다. 자, 어려운 게 없잖아. 뭐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돼. 일단 모집단 거 얘기하셔가지고 그 성격에서 표본 집단으로 넘겨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될 자 대표적인 케이스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지? 자 다음. 농장에서 재배되는 오이의 길이는 평균이 30cm, 표준 편차가 2c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잖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첫 번째가 맞았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지. 이제 30,5분의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니네가 지금부터 그 예전에 그 이 앞단원에서 배운 거 있잖아.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여기가 30이래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3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고 싶어.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기억나는 거 없어? 그대로 똑같이 풀면 돼 이제. 앞에 따놓으라고. 자, 뭐 하시면 돼? 표준화 하시라고 이렇게. 자, 0이 되실 거고 여기 넘어오시게 되면 자, 31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어떻게 넘어오니? 시그마 분의 5분의 2 분의 자, 31 마이너스 평균. 그럼 얘가 뭐가 돼? 5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돼서 얼마로 넘어오니? 2.5로 넘어오죠. 그래서 얘가 2.5입니다. 2.5 이렇게 2.5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지.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잖아. 그지? 확률 분포표라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지금 원래 써놔야 돼. 근데 안 써놔서 지금이 안 써놓다 보니까 뭐 마치 막 새로운 문제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자, 확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잖아. 확률 분포표가 아니고 참. 표준 정규 분포표. 저 뒤에 가면, 모든 교재의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긴 표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찍은 이 부분이 얼마에 찍혔니? 2.5에 찍혔죠. 2.5. 그러면 저 2.5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자,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2.5를 찾아보자. 2.50 여기가 되겠죠. 2.50 여기잖아. 2.50. 2.50 0.4938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란 얘기냐면 0.4938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반 땅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0.5죠. 0.5. 그럼 검정색 부분은 0.5에서 빼야 되니까 빼면 0.0062.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만들어지겠다. 지금 이런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풀었었던 정규 분포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게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저러한 스타일대로 쫓아가서 답을 내주시는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되겠죠. 4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주머니에 숫자 2, 4, 6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어졌네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우리가 오늘 배운 걸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쌤이 한번 써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x바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px바는 x바다라고 쓰시고 나면, 자, 2, 4, 6이니까 2 두 개 더하면 2가 평균 구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4를 더하면 6이니까 더하면 3,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 다음 2하고 6 더하시게 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3이 되어 4가 되실 거고, 자, 2, 3, 4, 그 다음에 4, 6 더하면 10이니까 5가 되어지실 거고, 자, 그 다음에 6을 두 번 더하면 12가 되어지니까 6까지 이렇게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가 되고 1이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x바의 최대값은 6이다. 그죠? 그래서 맞았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았다가 되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x바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 이 자리 하나만 채우면 되겠죠. 이 자리를 채웠다는 것은 2,2가 나온다는 얘기고, 모 집단에서 보게 되면 하나당 나올 확률이 3분의 1씩이니까 3분의 1씩이죠. 3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에 2가 나올 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여기가 9분의 1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을 더한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8로 채워져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9분의 8이 되겠죠. 9분의 8.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여기가 9분의 1이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9분의 8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EX바하고 VX바를 더해봐 라는 문제인데, 저 문제는 단 하나도 이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건 그냥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고, 모집단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X하고 PX가 이렇게 있는데,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2하고 4하고 6으로 정해져 있고, 이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지겠고, 저걸 하나씩 꺼냈을 때 나올 확률은 3분의 1씩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니까, 결국 이거를 가지고 내가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시게 되면, 자, 3분의, 자, 얘가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되어지시면서 12가 되어지니까 4가 되어지죠. 자, 그 순간, 자, 모집단의 평균 2x바, 표본 집단의 평균 2x바도 4다라고 쓰시면 되고, vx를 구하시게 되면 vx는 2x의 제곱, 그러니까 3분의, 자, 4 플러스 16 플러스 36에서, 자, 저거를 제곱하면 4, 4, 16, 자, 3으로 통분해서 올리면 48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3분의, 자, 이거 얼마가 되어집니까? 48이니까 8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제 vx바가 되어질 건데, vx바는 지금 표본의 크기 자체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하죠.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2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4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2x바하고 3분의 4를 더하니까 3분의 12 더하기 4가 되어졌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돼야 되겠니? 16이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정리를 하셔서 푸시면 되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5번 문제도 굉장히 쌤이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요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전반부부터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집약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저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46번 문제. 자, 이제 똑같은 문제들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십니다. 이제 46번, 48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가다가, 자, 50번까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50번까지, 50번이 49번 문제부터, 자, 보겠습니다. 49번 문제. 자, 이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제, 49번부터는 이제 표를 좀 받쳐야 되겠죠. 표를 좀 받쳐서, 이제 이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다 풀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분.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평균이 20분, 표준편차가 5분인 이러한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학생의 여기서 36명을 추출할 거죠. 36명을 추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이제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20,36분의 5의 제곱, 그러니까 6분의 5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문제 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다 똑같아. 항상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딱 쓰시고, 여기다가 얼마를 쓰시고 20이라고 쓰시고, 자,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36명 추정해서 18분 이상인 걸 구하래. 그럼 18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18분 이상이니까 이쪽으로 색칠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대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저거대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저거대 확률을 구하려면 이제 가운데가 뭘로 바뀌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셔야 되겠죠. 가운데가 0이 찍히는. 그럼 여기가 0이 찍혔을 때 18이라는 숫자는 여기 와서 얼마에 찍히겠냐 이거죠. 표준화를 하셔야 되겠죠. 자, 표준 편차가 6분의 5니까 6분의 5분의 그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18 마이너스 20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지시면서 이때는 마이너스 2.4가 찍히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4가 찍힙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을 읽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반토막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의 절반이니까 0.5가 되어지실 거고 나는 0부터 마이너스 2.4 여기는 2.4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 그걸 읽기 위해서 표를 가면 2.4가 0.4918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0.4918이 되어집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0.9918이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다 저렇게 푸세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남은 단원들은 다 저렇게 푸시라고요. 저렇게 풀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